말씀드렸듯이 그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지금도 이 영상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올립니다. 오늘은 아들을 보낸 지 4주를 지나갑니다. 그날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지나가야 할 거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참 전에 적어둔 글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저에게 그날은 평상시와 같은 오늘이었습니다.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작은 용기를 내었으면, 너도 작은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와이프는 그 일 후 며칠이 지난 날인가 얘기하는 중에 아들이 그날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를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늘 냉동실에 있죠. 그게 떨어지면 저한테 사오라고 하든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떨어졌는데도 사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의 느낌이 있었던 걸 제게 말하더군요. 또는 버스 타고 귀가할 때 자기가 오는 시간에 왜 엄마는 부엌 창문으로 내가 오는 걸 안 보냐며 엄마의 사랑을 더 찾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우울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친구와의 일인지 학업 스트레스가 온 건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추측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려서 그런 고민들을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울어도 얘기를 안 하는 녀석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다음 날에 학교 관계자가 아들이 안치된 곳에 2번 왔었습니다. 오전에 담임하고 한 분이 다녀갔고 저녁쯤 전에 교감인지 교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랑 3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들이 영면한 곳을 담임이 다녀갔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 스트레스는 저희들 생각에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학교에서 돌아와도 그 침대에 이불 말고 누워있는 것을 크게 뭐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집에서는 공부보다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늘 그 녀석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성적은 늘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여린 녀석이라 저희의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가끔의 공부 얘기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날이 그렇듯 그날도 저녁 잘 먹고 내 식구가 후식 먹으면서 도란도란 웃으며 서로 조금의 디스를 하는 놀림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날 또 잠시 얼마 전에 본 아들 녀석 모의고사 성경 얘기가 잠깐 나왔고 와이프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혼내는 정도의 목소리가 아닌 톤으로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는 와이프가 언성이 좀 높아지면 내일 네가 알아서 학교 가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이 말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아파했죠. 수도 없이 목 놓아 우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아들의 어색한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또 다들 잠자리에 들 시간이기도 했고 아들에게 다음 주까지 계획서 짜서 엄마 보여드려라 라고 둘이 있는 데서 얘기하며
이 소란권은 마무리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것이 다였죠. 늘 그랬으니까요. 아들은 밤새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학교를 가지라는 것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에 불안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3으로 이제는 제법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거죠. 늘 아이였죠. 늘 준비되어야 하는 녀석이었던 걸 그 일이 있은 후 알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가면 15분 정도고요. 뛰어가면 10분 정도입니다. 보통 경우는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걸어가면 되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걸어가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다가 접은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앞 그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땡땡역으로 가는 것도 조금 생각하다 접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버스 타고 가면 되겠네,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타면 되겠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간에 일을 하러 가는 날은 와이프가 역까지 태워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죠. 제가 시간이 되는 휴무날이나 다른 경우 시간이 되면 제가 역까지 태워주든가 아니면 학교까지 대부분 태워줍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와서 저희 아들은 혼자 역까지 걸어가든가 버스 타고 땡땡역까지 가는 법으로 학교를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는 올 3월 초에 왔습니다. 또 아들은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배우다 말았죠. 그거 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보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배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거는 해보았죠. 저도 못 데리러 가고 와이프도 일을 하니까 안 된 날이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서 귀가를 했죠. 등교시에는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참에 혼자 가지 뭐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근데 접었겠죠. 접었을 겁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 겁니다. 늘 제가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아마 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전날 등산하고 달리기 하고 테니스하고 운동이 좀 많았죠. 운동으로 하루를 보낸 후에 와이프 방에서 조금 얘기하다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죠. 중간에 화장실 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른 아침에 늘 그렇듯 씻고 준비해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자기도 하는데 그날은 안방에서 조금 얘기하다 와이프 방에서 잤습니다. 나가기 직전쯤 정도에는 제가 출근하기 나가기 직전쯤 정도에 아들이 보통은 방에서 나와서 아침으로 이제 우유에 탄 시리얼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이때 저를 봐도 인사말 없이 딴 데 쳐다보면서 자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는 늘 그랬죠. 남자끼리니까 퉁퉁한 척 그렇게 저한테 외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빠를 무지 좋아한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간혹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행동은 해도 아빠 무지 좋아한다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일정이 올해 5월달이었는데요. 다른 달에 비해 좀 많았습니다. 메모된 거 보니까 많더라고요. 팀 회식,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또 한 1박 2일, 초등 모임에 1박, 이렇게 아마 1박 한 것이 한 3번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었던 달이죠. 와이프가 조금 안 좋은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하는 걸 아들이 이제 들었죠. 도구라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퇴 조금 짜증 섞인 말을 저한테 하는 걸 들은 거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와이프 없을 때 아빠 다음 달에는 자숙 좀 하라고. 그날 그 얘기하는 그날 저녁에 일하는 기간은 엄마에게 그 건으로 아빠를 자기가 많이 혼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또 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으로 인해 집안 공기가 며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선수를 친 것이겠죠. 마음이 이렇게나 고운 녀석이었습니다. 와이프랑 저는 그날 아들의 역할을 보면서 둘이 웃으면서 다 컸다고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런 정말 이보다 사랑스러운 아들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깥 운동은 안 해도 늘 1시간씩 자기 방에서 스테퍼 밟기로 땀을 흠뻑 내고 욕탕에 물 받아놓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샤워하고 나온 건강한 아들이었죠. 천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와이프와 약을 공동으로 서로 먹기도 했죠. 자기 약이 떨어지면 아들 약을 먹었으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네 약, 내 약 구분 없이 둘은 서로 정말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고3인데도 아들인데도 엄마가 전부인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도